인상적인 거는 그 리더들, 예. 최상위 리더들 0.01%의 경쟁력. 아, 이것이 미국을 버티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힘은 리더들의 힘이다. 예. 음, 저는 이 사람들의 경쟁력, 특히 이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한 몰두, 그죠? 그 미국에는 저는 뉴욕타임스도 가장 큰 거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다. 샐러리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업을 업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거죠. 업의 본질을 업으로. 생각한다. 예. 아, 우리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그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살아라. 네가 예.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라. 예. 네가 기자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자라는 것이 뭘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라. 이런 생각인데,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뉴욕타임즈에서 배울 게 뭐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신문과 관련을 해서 뭐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 그리고 물론 그건 다른 나라 신문이고 그 나라의 특유의 뭐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는 거고 예. 독자들이 다르니까 예. 일방적으로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렇습니다. 거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반면교사가 됐든 아니면 뭐 그냥 그 진짜로 교사가 됐든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 디지털 전환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두지 않습니까? 뭐 언론사, 언론 기업 이외에도 많은 그 회사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그 뉴욕타임스가 하나의 어떤 모델이라든가 그런 그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것은 뉴욕타임스 자체의 강점을 살려서 네. 그죠? 이 디지털 환경에 접합을 했다든가 그 융합을 잘 했다. 저는 그 점에서 아까 1층, 2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에 나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예. 어떻게 디지털화할지를 생각해라. 그러니까 그럼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을 버려버리지 말고 예, 예. 뉴욕타임즈는 예를 들면 우리는 컨텐츠가 장점이야. 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찾을게. 예, 예.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디지털화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장점을 버려버리고 글로 달려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하는 것들이 뭐 국내 일부 언론 미디어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종이신문을 하면서 약간의 화장품 또는 장식용으로 디지털 뭐 유튜브도 하고 그죠 뭐 팟캐스트도 하고 뉴스레터도 하고 저는 그건 장식용 또는 액세서리로 야 뭐 남들 다 하니까 뭐 기업들 다 하니까 우리도 뭐 따라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그 에너지 낭비 내지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저는 주목되는 것이 뉴욕타임스가 그 경영진들이랄까 이 큰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빅픽처. 네. 우리가 앞으로 이 뉴욕타임스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 회사의 정체성이라든가 우리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 큰 그림에 대한 전사적인 합의를 하고서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했다. 저는 그 점이 뉴욕타임스 디지털 전환의 큰 성공의 승부수라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4월부터 7개월에 걸쳐 가지고 뉴욕타임스의 마크 톰슨 CEO를 비롯한 최고위 경영진 6명이 매일 금요일 날 점심시간부터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6, 7시간을 그 매주 예 우리식으로 하면 난상 토론, 집중 토론을 했어요. 오너가? 주제는 오너는 안 했습니다. 오너는 일절 경영의 관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다 밑이라기보다 CEO라든가 CFO, CSO, 최고 전략 책임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이런 분들에게 맡겨놨는데 네. 물론 최고 디지털 책임자도 있었고요. 네. 그분들이 7개월 동안 뭘 고민했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디지털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2달, 3달도 아니고 7개월 동안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의 목표는 월드 클래스 저널리즘 기업인 동시에 네. 월드 클래스 디지털 프로덕트 앤드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되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이신문에 모든 것을 역량을 쏟는 것을 순서를 거꾸로 해서 그 디지털에서 특히 스마트폰이 그때 대세였지 않습니까? 2009년인가 이때부터 이제 아이폰 나오면서 스마트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이제 작업의 순서를, 작업의 워크플로우를 거꾸로 했죠. 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웹, 그리고 마지막 종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토탈리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경영진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그 기자들 또는 그 경영직이죠, 그죠? 그런 분들하고 사내 30회 일이 걸쳐가지고 그
토론회, 설명회를 해서 확실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는 있었기에 뉴욕타임스 디지털 전환이 됐다, 이루어졌다. 겁니다. 근데 예. 저는 이게 송 기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건 뉴욕타임스만의 얘기가 아니겠구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좀 배워야겠구나. 예.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배워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 편집국장이 됐든 편집인이 됐든 이분들이 예. 그 금요일마다 모여서 난상 토론, 끝장 토론을 통해서 무슨 보고나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 나갈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독자를 중심으로 독자들을 위한 신문을 만들까라는 그 고민을 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뉴욕타임스라는 하나의 작은 기업을 매출이 2조 원도 안 되는 회사를 제가 1년 3개월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씀대로 기업들에게도 물론 시사점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정치권이나 정당에서도 왜 이렇게 못하냐 이거죠. 진짜 자기들이 고민을 해서 뭐 국민의당이든 국민의힘당이든 또는 더불어민주당도 진짜 이 2030 세대와 소통을 하고 또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정당이라든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사실 해야죠. 그럼 뭐 그런 예.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송 기자한테 자문을 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한 가지만 질문 끝으로 하고 끝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 송희달 기자는 2000년에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를 냈습니다. 미국 의회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을 낸 거예요. 아, 정말 저도 부러워요. 저도 3년이나 특파원 했는데 그런 책 하나 썼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21년 만인 올해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입법부 그리고 사부라고 불리는 그런 언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회도 네. 정밀 분석을 해봤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언론도 분석을 해봤는데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뭐 미국은 역시 이제 이 완전히 신대륙에서 만들어진 창조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죠? 설계한 나라죠. 그죠? 네네. 이른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파운딩 파더들이 진짜 이 약간의 큰 사명감을 가지고 설계한 나라인데 저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 최고 강대국이 돼 있고 앞으로도 지금 뭐 중국의 도전과 위협이 많이 있지만은 당분간은 저는 계속 또 이게 지속될 거라 생각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리더들, 예. 최상위 리더들 0.01%의 경쟁력 아, 이것이 미국을 버티는 힘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힘은 리더들의 힘이다. 예. 그리고 이제 아니 근데 그런 네. 얘기 있잖아요. 예. 한국이 안 되는 건 리더들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있는데 예. 아, 지금 가슴이 아프네요. 그 얘기 예. 들으니까. 사실은 미국 사람들 일반인들 가끔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수나 생활하신 분 느끼지만은 한국 사람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대학 진학률도 얼마 되지도 않고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너무 그렇고 또 일반인 시민들도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0.001% 또는 0.01%, 0.01% 하니까 33만 명 정도 되고 아, 33만 명. 예, 0.01% 하니까 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의 경쟁력, 특히 이 사람들의 어떤 일에 대한 몰두, 그죠? 그 미국에는 저는 뉴욕타임스도 가장 큰 거는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직업인이라는 생각을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이다. 샐러리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업을 업을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거죠. 업의 본질을 업으로. 생각한다. 예. 그래서 뉴욕타임스 제가 뭐 평소에 제가 연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 저는 직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봐도 뉴욕타임스 기자들 가운데 주말 골프하거나 뭐 주중에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뭐 접대 받으면서 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런 경우 없습니다. 예. 미국 국회의원들도 네. 뭐 물론 뭐 가끔 일탈 사례, 비리 사례 있습니다. 뭐 기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근데 최상위 언론사 또는 최상위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법에 그런 걸 많이 몰두합니다. 느꼈어요. 진짜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맞아. 미국 본회의에 나가고 이렇게 하지. 그 우리처럼 뭐 낮술 하다가 뭐 빠져먹고 이거 우리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충실한 거, 프로페셔널 자체. 맞아요. 예. 아, 우리 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그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살아라. 네가 하고 있는 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라. 예. 네가 기자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기자라는 것이 뭘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라. 이런 생각인데, 이런 말씀인데, 그럼 동시에 뭐 기자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더 필요한 분들이 정치인들 아닐까.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 그래야 모든 분야가 진짜 그렇죠, 사실. 우리도 선진국이 되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세계 경제 12위, 10위권 국가인데 왜 미디어는 세계 10위권에 들만한 미디어가 하나도 없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서로 우리가 분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되냐 이겁니다. 각자가 인류가 돼야 되고 각자가 선진국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단순히 진짜 직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업에 충실한 하나의 사명과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지 않겠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기업인 물론이고 언론인들도 그죠. 예. 그러니까 뭐 마지막 말씀까지 워낙 다 잘해 주셔갖고 제가 이제 더 할 말씀은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자, 이게 송희달 기자가 쓴 책을 이제 보여드려야지 뭐. 자, 뉴욕타임즈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책입니다.